안녕하십니까, 진수선입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2019년 한 해도 지나가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건강하셨는지, 사는 형편은 좋았는지, 사는데 보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한 해를 보내셨기 바랍니다. 내년 다가오는 2020년 한 해는 연호로 쳐서는 경자년 한 해가 됩니다. 2019년 올해는 기해년이었고요. 내년은 경자년인데, 이쯤 되면 보통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지난 한 해를 다 축복도 하고, 특히 다가오는 한 해에 복 많이 받기를 바라는 덕담도 주고받고 하면서, 그럴 때 주로 하는 말들이 다가오는 그 해의 띠와 관계되는 상스러운 의미를 붙여서 백말띠다, 혹은 청룡띠다, 그 외에 흑룡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띠에다가 어떤 동물의 색깔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띠에 색깔을 붙여서 어떤 의미를 갖다 붙였는지, 그 유래는 어떤 것인가,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은 오행에 관한 이 가장 기초적인 개념 정리를 해야만 뜻을 풀이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낮과 밤, 하늘과 땅, 해와 달 등 음양의 이론에서 조금 발전된 것이 오행의 이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오행은 삼라만상의 5가지 원기를 오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종류는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주일을 이야기할 때 월, 화, 수, 목, 금, 토에서 화, 수, 목, 금, 토 그 순서가 아니고 목, 화, 토, 금, 수 이 순서를 가지고 오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오행의 5가지 원기를 구체적으로 좀 더 세분해서 의미를 갖다 붙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칠판에다가 도표를 그려놨는데요. 목, 화, 토, 금, 수는 색깔과 천간과 방위와 신체와 숫자와 그 외에 여러 가지 의미를 굉장히 세분해서 나타내고도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시간도 걸릴 뿐 아니고 그것은 전문가들만 알 것이라서,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계시라고 몇 가지만 제가 여기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목화토금수는 색깔로서는 푸른색, 붉은색, 노란색, 흰색, 검정색, 이렇게 5가지, 그 오방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60갑자에서 이야기하는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서 갑을은 목에 해당이 되고, 병정은 화, 무기는 토, 경신은 금, 임계는 수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방위로서는 목은 동쪽이고, 화는 남쪽이고, 토는 중앙이고, 금은 서쪽이고, 수는 북쪽, 이렇게 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체로 치면 목은 간, 화는 심장, 토는 위장, 금은 폐, 허파, 그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수는 콩팥을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내년 2020년은 경자년이 되는데요. 경자년은 보나마나 흰쥐의 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기해년 돼지띠 해였고, 다가오는 내년은 쥐띠 해입니다. 경자년이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신임계에서 경이 금에 해당이 되고, 색깔로서는 흰색이니까 띠로서 쥐띠로서 색깔은 흰색, 그래서 흰쥐. 그 다음에 2021년 신축년 그 해도 신 역시 벽에 해당이 되니까 틀림없이
흰소의 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그 다음 임인년 그때는 범띠가 해당이 되는데 이때는 흑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보나마나 금은 범, 뭐 흑호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도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어떤 띠에다가 색깔을 붙여서 상스러운 의미를 붙여서 공유를 하자는 것은 모두 다 복을 받고 좋은 한 해를 보내고자 하는 어떤 덕담이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오행 이야기가 나와서 좀 더 세분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그 색깔로서 5가지 색깔, 오방색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색깔 때문에 우리가 일반 서민들이 옛날 조선시대 때에 입는 옷의 색깔을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것이 일반 서민들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녹의홍상, 푸른 저고리에 붉은 치마 혹은 백이민족이라고 해서 흰색 옷, 검정색, 흰색, 검정색, 푸른색, 빨간색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을 다 쓰기는 했어도 노란색은 잘 입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노란색은 임금의 색깔이기 때문에 그렇다. 임금이 계신 곳은 중앙이다. 따라서 황색은 토에 해당이 되고 중앙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아마 그 복장의 문화도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건 거의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 이 신체로서 우리 장기도 오행에 갖다 붙여서 지금 현재 민간요법이나 현대의학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간은 목이고 색깔은 청색이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간이 안 좋은 사람은 다슬기를 삶아서 푸른 물을 우려서 먹는다든지 돌미나리 같은 것을 먹으면 간에 좋다. 그거는 사실 현대의학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붉은색이니까 붉은색 천연 색깔을 갖고 있는 딸기나 당근 같은 것이 심장에 좋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위가 안 좋고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위는 황색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노란색 음식, 특히 오래된 호박 이런 것이 실제로 위장에 좋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에 폐는 백색이니까 특히 이 기관지 안 좋은 사람,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팥뿌리, 무, 그 다음 호두기름 이런 것이 이 명약으로 아주 잘 듣는다고 현대의학에서도 증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콩팥은 흙이니까 금정깨, 미역, 다시마 같은 이런 것이 실제로 좋고, 저의 경험도 사실은 효과를 많이 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행은 여러 가지로 뜻을 나누어서 해석도 하고 하는데 현대 생활에서도 사실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오행 이야기가 나오면 이 오행의 상극 관계니 상생의 관계니 인연법에서 궁합법 같은 경우도, 그 다음 운명철학 이런 것도 오행을 두고 풀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나온 말이 어떤 인간관계가 상생의 관계인지 상극의 관계인지 하는 상생상극 이런 이야기도 결국은 오행에서 나온 말인데요.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칠판에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별을 그려놓고 별의 제일 가장자리에 선을 연결시키면 이걸로서 상생상극 관계를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략적이지만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잠깐 이야기하자면요. 별을 그려놓고 제일 정점 목, 화, 토, 금수에서 목부터 시작한다니까 목, 화, 토, 금, 수 순서로 배치를 시켜놓고 여기다가 가에다가 선을 돌리면 가의 변을 따라서 돌아가는 것은 상생의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불이 붙고 불탄 재가 흙이 되고 흙에서 쇠가 나오고 쇠를 녹이면 물이 되고 물이 있어야 나무가 사니까 서로 상생의 관계, 이거 설명이 됩니다. 다음에 이 가장자리 안쪽에 있는 대각선으로 서로 마주보는 것이 상극의 관계가 하는데, 쇠로서 나무를 깎고 나무는 흙의 양분을 빨아먹고 흙은 물을 빨아들이고 물은 불을 끄고 불은 또 쇠를 녹이고 이렇게
그게 관계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두고 운명철학인이 특히 궁합법에서 상생 상극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특히 운명철학 같은 데서는 오행을 좀 제외시켜놓고 설명을 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 오행은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쓰는 이름으로서 집안의 학렬 같은 경우도 오행을 기준으로 해서 선다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화수목금토 순서가 아니고 목화토금수인데 이게 빨리 쉽게 잘 외워지지 않으면 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목화토금수를 넣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옛날에 외웠습니다. 목화를 싫어하고 목화 때문에 토하는 사람은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다. 목화를 보고 토하는 사람은 금수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좀 쉽게 이어질는지요. 어쨌든 오행에 대해서 저도 이거 외에 더 이상 깊이는 잘 모르지만 이것만 가지고 충분한 계략적인 뜻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연말연시에 어떤 상스러운 인사를 주고받을 때 그 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룡띠가 흑룡띠가 빨간 뱀이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그 설명의 유래는 오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걸로서 2019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흰쥐의 해는 제발 건강하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평생을 두고 2020년 한 해만큼은 기억되는 해였다는 그런 좋은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